자, 여기는 어디냐? 일본의 온천 료칸이에요. 우레시노의 오오무라야라는 온천 료칸입니다. 료칸은 여관이란 뜻이죠. 우리나라 여관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여관은 80년대 싸구려 숙소 이미지인데 일본에서 료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원래는 둘이 자면 1박에 100만원도 나오는 엄청 고급스러운 숙소였는데 요새는 1, 20만원짜리 저가형 료칸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만큼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료칸도 많이 변했습니다. 료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현대식 료칸, 전통식 료칸. 현대식 료칸은 겉만 보면 호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식 건물에 전통 료칸을 접목한 형태입니다. 현대식 료칸의 꽃은 최근에 오픈한 도쿄의 도쿄 호시노야죠. 완전 첨단 건물에다가 럭셔리한 전통미를 결합시켰는데 이게 수준이 완전히 미쳐 있어요. 이런 현대식 료칸은 시설도 좋고 이용이 편리하지만 뭔가 이 전통미나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본 만화나 수많은 영상에서 보던 그 맛이 안 나. 전통식 료칸이 에도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진짜 옛날 스타일의 료칸이에요. 현대에 지어도 일부러 옛날스럽게 짓기도 해요. 초가집 독채로 된 곳이 건물로 묶여있는 것보다 좀 비싸죠. 그리고 방에 개인 온천이 있는 곳이 따로 돼 있는 것보다 또 비쌉니다. 오래된 료칸일수록 건물을 더덕더덕 이어붙여 놓은 곳이 많아요. 막 100년 넘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일본 료칸에 기대하는 것은 전통식 료칸에 주로 있습니다. 저는 기왕 갈 거면 전통식 료칸을 추천합니다. 제가 느낀 일본 온천 료칸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쨌거나 돈값은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내면서 막 아우 돈 아깝다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처음에 예약할 때는 아씨 왜 이렇게 비싸지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체크아웃 할 때는 뭐 이 정도면 본전은 뽑았다 이런 느낌 항상 들어요. 2인에 4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이부자리 엄청 깨끗하고 숙박 분위기 되게 좋죠. 음식 저녁이랑 아침까지 다 나오죠. 요리 수준 굉장히 높죠. 좋은 물에 온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전 이 모든 게 웬만한 특급 호텔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콘레드니 파크 하얏트니 이런 데 숙박비 보면 온천 료칸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근데 저녁도 안 주고 조식 뷔페도 료칸 아침밥만 못합니다. 좋은 물에 목욕도 못하죠. 전 돈 아까워요 이게. 온천 료칸 맛들이고 나서 특급 호텔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 다음은 제일 중요한 료칸 선택 요령이에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료칸들은 주로 숙박자 머릿수대로 돈을 받습니다. 1인 10만원대부터 1인 7, 80만원대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커요. 1인 100만원대도 있다는데 거기까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2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2명에 30만원도 안 하는 저가형 료칸들이 많이 보이던데 저는 이럴 바엔 그냥 호텔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료칸인데 1박에 3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온천 료칸의 형태를 갖춘 최소한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인 5, 60만원을 주면 이제 제대로 된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 가격대에서 선택을 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2인 70에서 80만원 이상이 되면 요리 수준이 확 높아지고 럭셔리해지기 시작해요. 2명 100만원 이상이면 최고급 반열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게 3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한번 추려보세요. 애는 어른 요금을 다 받진 않는데 그렇다고 싸진 않아요. 같은 방에 데리고 자더라도 돈을 꽤 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키즈 메뉴냐 성인 메뉴냐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많이 나고요. 애가 초딩이 되니까 대충 우리 요금의 50%는 내는 것 같아. 온천 료칸 가는 거 가장 쉬운 거는 호시노야 가라. 호시노야는 일본 온천 료칸의 거대 자본이에요. 여기서 하는 료칸들은 다 비싼데 하나같이 돈값을 합니다. 호시노야라고 써져 있는 데는 무조건 다 좋습니다. 기본 1인당 60에서 70 정도 들지만 가보면 다 좋습니다. 호시노야가 부담이면 같은 회사의 카이에 가면 됩니다. 호시노야보다는 마이너한 브랜드인데 그렇다고 싼 데는 아니죠. 카이도 아무튼 다 좋습니다. 인생 료칸에 가고 싶으면 호시노야나 카이 가세요. 저는 호시노야 가루이자와에 갔었는데 눈물 납니다. 카이 아소랑 카이 이토도 끝내줬고 모두 100%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호시노야 갈 거 아니면 일반적인 온천 료칸 고르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기가 갈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온천 마을을 선택한다. 가격대별로 온천 료칸 리스트를 뽑아본다. 예약 가능 여부도 체크해야 됩니다.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예약은 주로 잘한넷을 추천합니다. 일본인들의 리뷰도 많고 한글 패치도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단 체크하고 가까운 역에서 료칸까지 픽업이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이랑 료칸 리스트를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본인만의 료칸 선택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5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죠. 물, 자연, 음식, 시설, 서비스. 이걸 본인만의 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쭉 늘어놓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료칸마다 이 중에서 돋보이는 게 있고 좀 빠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료칸은 물은 좋은데 시설이 후진 반면에 어떤 료칸은 시설은 좋은데 또 물이 후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연이죠. 제가 현대식 료칸보다 전통식 료칸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자연에 있습니다. 료칸은 인근의 자연 풍경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요 자연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유명한 데 가면 돼요. 유명한 온천 마을들은 대체로 자연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정보가 많죠. 그 대신에 다른 데보다 비싸고 한국인, 중국인이 많은 건 단점. 듣보잡 온천 마을들은 자연이 아쉬운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조용하고 소박하고 저렴합니다. 당연히 접근성은 떨어지고 정보도 적죠. 동경은 하코네나 가루이자와, 오사카는 아리마, 나고야는 게로, 삿포로는 노보리베스, 시코쿠는 마츠야마, 후쿠오카는 벳부, 유후인, 우레시노, 이런 데가 유명한 온천 마을이고 자연이 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큐슈 지역만 몇 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또 알아둬야 할 게 한국 중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의 선택 기준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 중국인은 시설이 좋고 사진 예쁘게 잘 나오는 데를 좋아해요. 막 신식에 깨끗하고 으리으리하면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 반대예요. 시설보다는 낡더라도 정성스러운 서비스나 음식의 맛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못 먹던 그 지역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로 평가하는 자란넷 평점이랑 한국 중국인들이 주로 평가하는 부킹닷컴 이런 데의 평점이 달라요. 저는 온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물을 가장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물이 좋아야 캬 내가 온천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는 저녁 같은 거 생략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당일 온천도 많이 하고요. 아침에 벳부 가서 효탄 온천 가서 당일 목욕하고 나와서 오오토야 같은 데 가서 일본 가정식 저렴한 요리들 쫙 차려놓고 먹으면 그냥 온천에 비싼 가이세키 요리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차 타고 올라오면 수십만원 절약한 기분? 하지만 요건 저 같은 케이스고 기왕 일본 관광 오신 분들은 그래도 유카타 입고 사진도 찍고 온천 료칸에서 하룻밤 숙박하면 좋겠죠. 물은 사실 기본적으로 온천 마을 전체가 똑같은 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물이 좋은 벳부의 아무 료칸이나 가면 됩니다. 물은 제 경험상 벳부가 제일 좋더라고요. 가까운 거리 유후인은 그렇게 물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유후인은 시설들은 좋은데 가격에 약간 거품이 껴있죠. 전 차라리 유후인 가느니 인근의 유노히라 이런 데 가서 온천합니다. 후쿠오카만 오면 다들 반사적으로 유후인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여자들끼리 사진 찍고 놀 거면 충분히 갈만한데 온천을 위해서라면 벳부 가는 걸 더 추천합니다. 유후인이 민속촌이라면 벳부는 거대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온천물이라는 게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온천장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블렌딩을 하면 원천수보다 더 고급 물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벳부 언덕백이 쭉 올라가며 있는 유노하나 온천이죠. 이 동네는 온천 료칸도 좋지만 당일치기로 가서 그 물만 경험하고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벳부는 어딜 가나 물이 다 좋고 특히 좋은 몇 군데가 있는 이런 식입니다. 물은 스기노이 호텔이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 아이들이랑 풀장에서 놀 거 아니면 기왕이면 스기노이 호텔을 벗어나세요. 그래야 진짜 벳부가 보입니다. 벳부 다음으로 물이 좋은 게 제가 지금 있는 이 우레시노입니다. 물이 미끈거리는 걸로만 치면 일본 최고인 것 같아. 이 동네 료칸들은 뭔가 서양 분위기도 나요. 막 프랑스 요리 나오는 집도 있고 온천마다 컨셉이 있는데 이 동네는 녹차 컨셉이죠. 후쿠오카에서 가까워서 제가 애용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서는 이 오오무라야나 아니면 옆에 있는 해밀턴, 와라쿠엔 이런 데 추천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있는 나가사키의 운젠 온천도 정말 아름답죠. 온천 지역 관람 코스가 있고 김이 아주 뜨거운 마을입니다. 조경이 아주 뛰어난 미야자키 료칸 추천합니다. 큐슈 온천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쿠로카와 온천이에요. 쿠로카와는 마을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온천 마을입니다. 자연 전형에서는 100점 만점을 주고 싶어. 제 인생 료칸 호잔테이도 바로 이 쿠로카와 온천 마을에 있습니다. 여긴 진짜 숨소리도 들릴 것만큼 조용하죠. 자연에 푹 파묻히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쿠로카와는 중심부는 아기자기하고 산책하기 좋고 예쁜 료칸들이 따닥따닥 모여있고 외곽에는 호잔테이처럼 호젓하고 아름다운 료칸들이 이렇게 퍼져있는 형태입니다. 젊은 여자라면 이코이 료칸 같이 중심부 료칸 추천하고요. 저 같은 중년이라면 외곽의 호잔테이나 산가 료칸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을은 아니더라도 타카오 같은 듣보잡 온천 마을도 매력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뻘이 많고 개요리가 료칸마다 나오죠. 료칸들 시설들은 후지지만 아주 저렴하고 매력있고 좋습니다. 이거 관광지 유명 온천 마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듣보잡 온천 마을들 쭉 찾아보시고 렌트카로 가서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온천은 찬바람이 불 때 가면 가장 좋습니다. 코가 딱 추워야 뜨끈한 물속에서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는 비추해요. 쪄 죽어요. 요맘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온천 많이 댕겨요?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서 더 설명을 못하게 돼서 안타까워 죽겠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더 자세한 얘기 해볼게요. 궁금한 건 밑에다가 댓글 달아 대답해줄게. 끝!